이번 시간에는 격자 엔탈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격자라는 개념은 어떠한 정육면체 같은 큐빅 안에서 어떤 원자가 어떤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격자라고 하는데, 그 격자 엔탈피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격자 엔탈피에 대한 값을 저희가 알 수 있으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격자 엔탈피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우 저희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 기존의 방법과 역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격자 엔탈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자 엔탈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격자 엔탈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겠죠. 먼저 격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격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정육면체에 큐빅이 있다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바디 센터드 큐빅, 즉 BCC 구조라고 예를 들면 심플 큐빅의 구조의 가운데 중앙에 바디에 있는 이런 거를 주로 격자라고 하는데, 격자라는 개념은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배열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개의 애톰들이 이렇게 큐빅의 형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모두 격자라고 총칭을 하는데, 그런 격자에 한해서 이걸 화학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격자 엔탈피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조금 내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격자 엔탈피란 레티스 엔탈피, 그래서 델타 H L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델타 레티스 엔탈피가 적용이 되냐면 MX라는 화합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체라는 어떤 레티스가 있는데, 그것에 M 플러스 X 마이너스 MX라는 어떤 고체 화합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양이온과 음이온, 즉 기체 상태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될 때, 그때 그 격자가 어떻게, 지금 말하면 이 애톰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애톰들이 똑같은 애톰들이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가운데 마이너스 애톰이 있고 주위에 심플 큐빅 구조에 플러스 애톰이 둘러싸여 있는 큐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플러스의 애톰과 마이너스 애톰, 즉 기체 상태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때 저희가 이 반응의 순서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엔탈피가 격자 엔탈피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격자 엔탈피를 알면 저희가 무엇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격자 엔탈피를 안다면 이 격자에서의 애텀들이 그 양이온, 음이온 간의 청력과 인력의 작용으로서 얼만큼의 힘으로 묶여 있는지에 대한 간략적인 정보를 저희가 여기서 추출할 수 있겠죠.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텀 사이에서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격자에서는 이만큼의 격자 엔탈피가 발생을 하더라. 따라서 이 원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인력과 청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격자 엔탈피의 그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격자 엔탈피를 그럼 구해야겠죠.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로 헤스의 법칙, 헤스의 법칙이라는 거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즉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위에 어떤 셀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만큼의 필요한 엔탈피가 있겠고, 또 이만큼의 필요한 엔탈피가 있겠고, 우리가 정작 원하고자 하는 엔탈피는 이만큼의 엔탈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델타 H3는 델타 H2에서 델타 H1을 빼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헤스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런 경우를 또 다른 말로 본 하버 사이클, 결국에는 헤스의 법칙이 어떤 경로로 가든 어떻게 경로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1번 방향이었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는 법칙이 헬스의 법칙이죠. 그걸 다른 말로 봐서 본 하버 사이클을 통해서 다른 경로를 우회해서 간다는 말로 엔탈피에 저희가 모르는 엔탈피가 하나 있고 저희가 알 수 있는 엔탈피, 즉 어펜딕스나 부록에 참고를 해서 그런 참고, 이 경우에는 어펜딕스가 무조건 있어야겠죠. 다른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델타 H3, 즉 여기선 이게 격자 엔탈피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생성 엔탈피, 뭐 여러 가지 엔탈피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1번의 방법이고, 그것을 본 하버 사이클이라고 말을 하고, 이거는 무조건 델타 H3를 제외한 모든 엔탈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성물과 반응물의 개념에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델타 H1과 델타 H2에 대한 정보는 이미 많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펜딕스가 있을 경우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1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법칙이었으면 따로, 근데 만약에 어펜딕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든가 또 다른 접근법에 대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제가 두 번째로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격자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격자 엔탈피라는 걸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어떤 M과 X가 화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체 상태로 분리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엔탈피를 격자 엔탈피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죠.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게 격자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격자에서 일부분인 하나의 큐빅만을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애텀으로 채워져 있는지는 저희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어떤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애텀이 하나 이렇게 있는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고려해야 될 것. 결국 어떤 애텀들이 채워져 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어떤 양이온 또는 음이온 이런 애텀들이 채워져 있을 경우에 인력과 총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정전기적 에너지를 조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되는 것을 저희가 레티스 엔탈피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애텀들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과 총력이 발생을 하겠죠. 뭐 다른 부호의 애텀들 간에는 인력이 발생을 할 거고, 다른 부호에서는 인력이 발생할 거고, 같은 부호의 경우에서는 총력이 발생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잠재적인 에너지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이 레티스에서 이게 만약에 분리될 때, 양이온, 음이온, 기체 상태로 분리될 때 얼마큼의 엔탈피가 발생하겠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항으로 고려해 볼게 1번이었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저희가 지금 격자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 큐빅 하나로서의 하나 안에서의 정전기적 그런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격자, 즉 전체를 가지고 고려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아보가드로 수나 전체적으로 이 격자에 관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큐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세 번째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리펄전. 제가 말씀드린 걸 리펄전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이게 격자 전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외부의 요건들이 있겠죠. 리펄전이라는 것은 뭐 여기서 서로 반발할 수 있는 리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의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해서 만약에 격자 엔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당연히 그걸 고려하는 텀이나 어떤 상수항을 배치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레티스 엔탈피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식의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번을 첫 번째로 접근해야 되는 게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정전기종 인력을 할 때 거리 4파이 입실론 분의 1. 이 부분은 이거는 진공에 대한 퍼미티비티이기 때문에 상수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R0 분의 ZA, ZB, 그리고 2의 제곱. 여기서 ZAB라는 거는 지금 양이온이 A, 음이온이 B, 또는 순서가 바꿔도 상관없겠지만 서로 다른 애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격자라는 것을 가정하에, 예를 들면 만약에 서로 같은 종류라면 만약에 ZA와 ZB가 같은 경우겠죠. 일반화 시켜서 저희가 고려를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ZA, ZB라고 썼고, R0는 그 둘 간의 거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전기정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식을 세워봤는데, 두 번째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격자, 즉 전체적인 식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서 저희가 그냥 큐빅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전체적인 격자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식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발전시켜서 아보가드로 수를 전체 다 곱해줘야 전체 격자에 대한 정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저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1번의 식에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것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에다 더 추가적으로 A항을 더 곱해주는 게 조금 색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A항이 의미하는 거는, A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A라는 거는 마델렁 상수라고 하는 건데요. 주로 A라고 표현도 하고 뮤라고 표현도 합니다. 마델렁 상수라는 거는 제가 아까 3번과 2번과 3번의 이야기를 모두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격자에서 외부로의 어떤 에너지의 방출과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는 항이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포함을 하고 또한 격자 내에서 모든 이 큐빅 안에서는 이것들 간의 상호작용을 계산하면 되지만, 만약에 격자의 개념이 존재를 한다면 단순히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는 것 외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던 또 다른 예를 들면 바디 센터드 큐빅에서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서로 청력이 발생을 하겠죠. 이거는 단순히 큐빅에서는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힘의 등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주는 어떤 마델렁 상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A를 곱해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마델렁 상수라는 것은 자세한 값은 그 레티스 엔탈피에마다 그 어펜딕스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값은 어떤 그 격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을 갖고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2번과 3번의 항을 모두 포함한 상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A가 고려되었을 때 저희는 지금 격자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모든 격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보가드로 상수를 곱해 주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희는 지금부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외부적인 텀을 하나 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전체 격자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C' E 마이너스 R0 로. 여기서 조금 새로운 생소한 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C'이라는 거는 리펄전을 고려한 특수한 어떠한 상수를 도입을 한 거고, 여기서 R0라는 것은 디스턴스, 즉 어떤 애텀 간의 거리를 말하겠죠. 그리고 로우라는 것은 압축성 상수,
압축성 상수와 거리에 대한 텀을 가지고 외부의 항에 대한 고려를 좀 더 추가시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1번, 2번, 3번의 항을 모두 고려해야 격자 엔탈피에 대한 모든 고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텀을 고려를 한다면 저희가 알고 싶은 전체 에너지는 델타 U는 NA, ZA, ZB 그리고 L-로 R0 다음 리펄전 항과 모든 격자 에너지 그리고 마델랑 상수를 모두 고려한 항이 이걸 다 모두 서메이션 하면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아보가드로 상수 그리고 차지 그리고 상수 모든 거리의 변수,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상수가 있겠지만 격자가 무엇이 되던 간에 그것에 대한 변수가 여러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깔끔한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것에 대한 에너지를 알 수 있었지만 이거는 격자 에너지에 대한 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격자 에너지로 발전시키냐가 조금 디테일을 살리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함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미분을 통해서 간단한 미분하기 전에 그래프로 조금 미분의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y가 에너지고 x축이 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주로 여기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결합이 깨지더라도 이 부분에서 깨진 결합의 에너지를 저희가 주로 갖다 쓰죠. 저희가 알고 싶은 에너지가 이건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구한 U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격자 엔탈피, 즉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 텀을 좀 알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 즉 du, dr 이것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 텀을 좀 알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 1번, 2번, 3번 항을 고려해서 얻은 이 항을 du, dr R에 대한 항으로 미분함으로써 저희가 쉽게 저희가 알고 싶은 레티스 엔탈피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R에 대한 항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 조금 격자 엔탈피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연력학적 접근을 통해서 엔탈피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상기체라는 가정을 했을 때 PV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상기체 방정식 경우에서도 온도에 대한 변화가 매우 적고 이 부분에 대한 항이 매우 적을 때 저희가 델타 HR에 대한 항을 델타 U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결론을 통해 nRT, 이 값의 항이 매우 작을 때 델타 HR을 델타 U라고 쓸 수 있고, 저희가 du, dr을 통해서 얻었던 이 항을 통해서 격자 엔탈피를 유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는 nRT의 항을 저희가 무시를 했죠. 그리고 이상기체라는 것도 가정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맞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 안 맞는 경우는 주로 그 이유가 극성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극성을 고려하는 텀이 하나 추가되면 좀 더 좋은 유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거는 nRT가 매우 작은 형태의 값을 갖고, 그리고 이상기체라는 가정을 하고 했을 때 격자 엔탈피라는 것이 저희가 여태까지 유도했던 마델렁 상수와 리펄전을 고려하고 정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이 항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격자 엔탈피라는 것이 두 가지의 방법, 지금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애초에 가장 엔탈피에 대한 접근은 헤스의 법칙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격자 엔탈피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